생명의 개별성. 장모는 여러 가지 병이 겹쳐진 노환으로 2년쯤 입원해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장모의 병은 불가피한 자연현상이었다. 유언에 따라 장모의 시신은 화장되었다. 소각로는 엘리베이터식이었다. 소각에 2시간이 걸렸다. 소각 완료라는 글자에 불이 켜지고 소각로 문짝이 열렸다. 가락잎 같은 뼈조각 몇 개가 소각로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뼈조각들은 바람에 쓸리듯 개통이 없어 보였다. 어느 부위의 뼈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소각 완료라는 글자는 추호의 모호성이 없었다. 그 글자는 운명의 선명한 모습을 단지 4글자로 증거하고 있었다. 소각이 완료된 것이었다. 종말은 선명했고 종말은 가벼웠다. 삶의 종말은 참혹하게도 명석했다. 그 흰 뼈조각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죽음의 보편성과 생명의 개별성에 관해서 생각했다. 생각은 전개되지 않았다. 나의 생각은 생명의 개별성에 걸려서 좌초되었다. 창세기 이래로 인간은 죽음으로써 지구를 구해냈을 것이다. 다들 죽어 없어지지 않았다면 또 다들 살 자리가 없어서 죽었을 터이다.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세계와 후손을 위해서 베푸는 가장 큰 보시이며 은혜일 것이다. 나는 산자들의 그 어떤 위협도 그 죽음이 베푸는 은혜만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산자는 필멸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보편적 죽음이 개별적 죽음을 설명하거나 위로하지는 못한다. 소각로 바닥에 흰 뼈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알았다. 인간은 보편적 죽음 속에서 그 보편성과는 사소한 관련도 없이 혼자서 죽는 것이다. 모든 죽음은 끝끝내 개별적이다. 다들 죽지만 다들 혼자서 저 자신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것이다. 죽음은 언어화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는다. 장모의 초상을 치르면서 나는 그 절대적인 개별성에 경악했다. 나이를 먹으니까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진다.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쑤신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병원에 가져다 준 돈이 수십만 원이 넘는다. 나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소독약 냄새에 진절이 친다. 소독약은 우월성의 냄새를 풍긴다. 병원은 환자보다 우월하다는 냄새를 소독약은 품어낸다. 소독약은 내 몸속의 병균을 적대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병원은 늘 살균되어 있다. 젊은 의사는 내게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고 묻는다. 병은 나 자신의 생명 속에서 발생한 실존적이고도 사적인 현상이다. 내 병은 나의 생명 현상인 것이다. 나는 나의 병을 나 자신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나는 나의 병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대상화하지 못한다. 그러나 젊은 의사는 기어코 나의 병을 객관화하고 대상화하려고 덤빈다. 아마도 나의 병을 대상화시키지 않으면 의사는 나의 병에 손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옷을 치켜 올리고 의사에게 내 맨몸을 내맡길 때 나는 내 병을 남에게 맡겨야 하는 나의 이 속수무책을 슬퍼한다. 나의 병은 나의 개별적 생명 현상인 것이다. 나는 젊은 의사에게 이 운명의 개별성을 설명할 길이 없다. 얼마 전에 친구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친구를 문병 갔다가 우연히 뇌 속을 찍은 MRI 사진을 볼 수 있었다. 종양의 사진이었다. 골프공만한 크기의 종양 주변으로 반딧불 같은 새끼 종양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종양들은 뇌 속에서 스스로 발생하고 번식하며 영역을 넓혀간다. 뇌 속에서 종양이 커지면 그 주변이 신경을 압박해서 미각중추, 후각중추, 시각중추가 교란된다고 의사는 설명했다. 미각과 후각의 중추가 마비되면 모든 음식의 맛은 바뀐다. 음식에서 구린내가 나서 삼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음식의 고유한 맛은 도대체 어떠한 질감으로 존재하던 것이었을까? 모든 관능의 질서가 거꾸로 뒤집히는 사태도 삶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종양의 MRI 사진은 무서웠다. 반딧불 같은 종양의 불빛들이 깜빡거렸다. 종양의 나라는 안개가 낀 듯 싶었다. 생명 속에는 생명을 부정하고 생명에 반역하는 또 다른 생명이 서식하고 팽창한다. 이 반역은 생명 현상인 것이다. 나는 그 MRI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생로병사는 생, 로, 병, 사로 따로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포개져서 흘러가는 것임을 알았다. 생 속에 사가 있고 노가 있으며 병 속에 사가 있는 것이었다. 생로병사는 분리되지 않는다. MRI 사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모르기는 하거니와 의학이 죽음과 대적해서 죽음을 박멸하는 학문은 아닐 것이다. 만일 그것이 의학의 목표라면 의학은 저 소강로 바닥의 백골 앞에서 백전백패할 것이다. 내 장모는 돌아가시기 전에 온갖 치료와 처치를 받았다. 그 치료와 처치가 백골에까지 따라올 수 없었다. 의학이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모든 생명 현상 속에서 보편적 원리를 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국면에서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 의술은 거기서 멈춘다. 백골에 손댈 수 없는 것이다. 죽은 육신 속에서 구더기는 발생할 수 있지만 종양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백골에 손댈 수 없는 운명은 의학의 패배인가?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과 싸우지 않고 죽음을 인도하는 것이 의협의 길이며 그 길은 생로병사에 거역하는 길이 아니라 생로병사와 함께 흘러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다. 내가 장모의 죽음과 친구의 죽음 앞에서 좌초되어 있던 지난 여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손명세 교수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의 오랜 친구다. 손 교수는 가을 학기부터 의과대학의 문학과 의학이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려는 계획을 나에게 말했다. 그는 늘 새로운 일을 저지르려는 자의 신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그 강좌의 틀과 전개 방식에 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학과 의학의 접점을 어디에 설정해야 하는가? 그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나는 생명의 개별성을 긍정한다는 점, 생명은 끝끝내 개별적임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문학과 의학은 접점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때의 생각들을 화장이라는 제목의 단편소설로 발표했다. 나의 시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개별성에 대한 성찰이 전무하거나 태부적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개별성에 함몰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개별성은 이념적 개별성이 아니라 몸의 개별성이다. 그리고 생명과 병듦과 늙음과 죽음의 개별성이다. 모든 인간의 병을 범주화하고 일반화해서 동일한 징후에는 동일한 처방을 내린다는 방식으로는 이 개별적 징후들과 소통할 수 없을 것이다. 병과 징후들을 일반화했을 때 의학은 보편적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자부심은 앓고 있는 고통의 개별성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나의 고통은 나의 생명 속에서만 유효한 실존적 고통인 것이다. 인간의 존엄은 그 개별성에 있을 것이다. 소설이 인간의 개별성 위에 언어의 구조물을 쌓아가듯이 의학도 인간의 개별성을 구성함으로써 문학과 의학은 만날 수 있다. 나의 병은 다른 모든 유사한 병과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개별적 존재의 개별적 병을 치료한다는 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재마의 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의 동의수세보원의 성명론편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다. 이재마가 이해한 인간의 몸과 병은 정치사회적인 것이고 몸과 마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규명했던 사상의학은 바로 인간의 개별성에 접근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으로 나는 이해했다. 동일한 징후에 동일한 처방이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경우를 그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병의 실체는 보편적이거나 획일적일 수 없다는 깨달음이 병의 구체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고대 중국의 전설적 명의 편작은 몸속의 병은 겉으로 드러나서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망진을 최고의 진찰술로 꼽았다. 환자를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그 병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 나는 편작의 망진이란 보편성의 편안함을 버리고 보편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환자의 개별성을 개별성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이때 의사와 환자는 직접성의 관계로 맺어진다. 편작은 여러 지방을 떠돌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대로 진료 과목을 바꾸었다.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노인병 의사가 되었고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
그의 생애는 환자 및 시대와의 직접성을 이탈하지 않았다. 창공은 제 나라의 명의다. 그는 얼굴에 나타나는 5가지 빛깔을 보고 5장의 병을 진단했다고 한다. 창공 역시 망진의 대가였던 모양이다. 창공은 말했다. 내 마음이 맥을 정밀하게 볼 수 없는 상태일 때 나는 흔히 실수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창공의 고백은 의사와 환자 관계의 직접성 위에서 치료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보편성 속에 개별성을 매몰시켜서는 문학도 의학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아픔은 개별적 아픔이다. 그리고 생로병사는 경멸받아 마땅한 병리적 징후가 아니라 개별적인 나의 자연 현상인 것이다.